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2년 10개월 정부가 만에 결국 국제 통화기금 IMF의 국제 금융을 방치하기로 했지만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드디어 매도 피날레입니다. 예. 이때 지금 며칠 만에 증시가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반토막 이상이 났죠. 반토막 이상에서 4%면 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그 지수가 4% 떨어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근데 전고점 대비 4%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 미국 증시도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보단 덜해요. 중국 증시는 70%가 떨어졌습니다. 진짜 이건 망했죠. 중국 망했습니다, 이때. 거의 뭐 나라 디폴트 생기니 많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투매 기간 동안 개인이 1조 5천억씩 샀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는 잠깐만요.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1조 5천억은 진짜 나쁘지 않은 돈입니다. 맞죠? 맞죠? 이거 맞죠? 이때 사신 분들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떼부자 됐습니다. 진짜 떼부자 됐어요. 자, 외국인은 3조를 팔았습니다. 기간은 1조 2천억 샀고요. 의미 없죠, 얘는. 또 투매가 발생하니까 기계적으로 받쳤을 겁니다. 외국인이 총 42조를 팔았습니다. 전고점 대비. 42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기 자본 대비 10% 넘게 빠진 겁니다. 이때 당시로는. 자, 달러 인덱스가 폭등하죠. 이때는 또 요상하게 금은 떨어져요. 예. 자, 원달러가 진짜 미친 듯이 오릅니다. 예, 이거는 하반 경직성이 보이죠. 자, 원자재랑 석유는 계속 떨어지죠. 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예상으로 석유 수요가 줄 거다라는 리포트가 난무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매도 피날레입니다. 진짜 이제 매도 피날레예요. 이거는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목적이지만 이때는 살 때라는 겁니다. 살 때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때 살 때입니다. 매도 피날레예요.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때가 최저점이에요. 892. 이때 거래량 보이시죠? 여러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밑꼬리가 달리고 이때까지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단기 저점이다. 저점이다. 단기 저점 혹은 저점이었다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게 이때를 참고 삼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맞습니다. 맞죠? 대체 뭐 주식이 무한대도 아니고 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투매가 발생하겠죠. 이게 계속 무한맵에서 저글링 쏟아지듯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팔면은 더 팔 게 없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이 거래량이.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다 죽어나고 있는 거지.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서 산 애들은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신 괴로웠겠죠. 이때 샀어도 30%의 하락을 맞아야 됩니다. 뭐 나중에 이렇게 오르겠지만 30%의 하락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매가 발생할 때입니다. 이때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대체 어떤 것들이 이 저점을 형성하는 투매를 발생시키나. 자, 이제 셀코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코리아 끝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외국인 비중이 44%에서 지금 29%까지 15%나 빠졌다는 겁니다. 정의석 굿모닝 시장증권 투자분석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저평가된 주식을 싸게 사들이면서 얻었던 수익을 지금 조금씩 빼먹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 판 다음에 뭐 지금 여기서부터는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바닥에 왔는데 이런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단타 치는 개미들 위험한 머니게임. 예, 곽산중 과장님. 이달 들어 장이 하루에도 5% 이상 급등락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지난달에 비해 단타 매매를 하는 고객이 늘었다. 아까 1조 5천억이 단타 매매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어요. 정말 스마트한 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는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는 단계입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빈자가 더 빈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교보증권 수원지점 전 인원 대리도 변동폭이 큰 장세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잃은 투자금을 만회하기 위해 단기 매매를 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뭔 소리야. 단기 매매를 하려는 고객이 니들한테 왜 문의를 해. 단타를 뭐 당신들이 쳐주는 것도 아니고. 감없어요. 감없어요. 전부 다. 미궁속 증시 낙폭 과대 주소 희망 건져라. 오랜만에 맞는 말이 나오네요. 대형주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그나마 들어오면서 고환율에 따른 수혜까지 가능한 LG전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네. 이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나요. 보긴 봤는데. 지수 하락 시 낙폭이 크고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가운데 연말 배당을 노리는 투자 전략도 유효할 것. 맞는 말 했네요. 이분 누구지? 맞는 말 했네요. 이런 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이때 폭락하고 있는데요. 이 말하면 욕먹습니다. 저 때 폭락하고 있는데 뭐 반등 온다라는 얘기 해봤자 욕만 먹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지금 뭐
바닥 뭐 예측 힘들다. 뭐 빤스런 해라. 뭐 이런 얘기만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뉴욕 증시 급락가 소식에 코스피 하락했다. 이때도 미국 증시랑 커플링이 돼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증시 호조, 건설 부양 대책에도 증시 시큰둥. 자 보세요. 그러면 해외 증시가 호조이고 지금 투매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이러면 제가 여기서 또 가설을 세우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 하락은 주도할 수 있는데 금융권에서 각각 나라별 전략은 다를 겁니다.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매권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건설 부양 대책이 발생했지만 증시는 시큰둥하다. 자 여기서 또 파악할 수 있는 게 SOC 등 나라의 슈퍼 예산을 통한 부양책은 단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투매가 발생하고 증시가 가라앉았을 때 SOC 관련 종목을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를 보면. 자, 예민해졌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놨지만 얘들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약간 좀 추세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코스피가 장중 연저점 갱신했다. 22일이에요. 환율 급등세 조짐. 예. 바닥인데 지금 이런 뉴스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이에요. 바닥이 아닐 때는 뭐 반등한다 뭐 이런 소리만 하더니 바닥이 오니까 비관적인 뉴스만 쏘고 있습니다. 자, 현금유황 이러고 있습니다. 예, 현금유황. 도이치뱅크 이 나쁜 놈들이죠. 자 이제 나쁜 놈들 등장했습니다. 이때 외국계가 사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현금유황이라며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제 와서요. 2200일 때 그런 소리 하지. 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바닥을 벗어날 때까지 지수 반등 시 매도해야 된다. 와, 진짜 소름이죠. 야, 이거 진짜 소름이죠. 예. 야, 도이치방크 진짜 소름이다 이거. 막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지금 바닥입니다 이제.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얘들은 큰 돈 굴리는 애들이에요. 바닥을 얘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정하는 겁니다. 돈 가진 애들. 정부 정책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지국가에서 우리가 그 자본주의에 정부가 들어선 복지국가잖아요. 프로 보면 나오죠. 거기서 그 돈을 움직이는 애들은 상인들입니다. 상인. 그 투자사들, 금융사들이죠. 이 복지국가에서 정부가 바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 주체들, 증권사에서 바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바닥을 정할 수 있는 애들이 지금 지수 반등시 매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 때 다 받아먹을 지금 심산이에요. 소름입니다. 진짜 이 나쁜 놈들. 이제 얘들 리포트는 다 걸러야겠어요. 코스피 1100도 붕괴했다. 유가증권 시장 사이드카 발동. 이야, 사이드카. 예. 자, 이종우 이분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약세 요인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상황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투매가 나오는 상황이 이루고 있다. 그렇죠. 전일 IMF 보고서에 유럽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언급됐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은 심리적 불안감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급이 붕괴되고 있다. 예, 이건 약간 맞는 말이에요. 이때 특별한 이유가 없었죠. 그 이유는 다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엔 다 루머와 찌라시죠. 의미 있는 지지선 자체가 깨져버리서 지지선에 대한 전망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맞는 말이죠. 이분이 예, 맞는 말이네. 미국 증시가 진정되는 것이 관건.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장중 100포인트 급락. 1회 스탑. 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투매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이곳저곳 터져나오면 자 보세요. 이제 찌라시를 돌려요. 이게 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자,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기 때문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장중 루머를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런 케이스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재 중 한 가지는 ELS 관련 매물이 대거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 정권 부동개설 등 예,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재료들이 증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진짜 막 나라가 망조면은 온갖 막 소문이 흉흉합니다.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예, 갑자기 이상한 막 소문이 납니다. 코스피가 미증시 한파에 1600선 폭삭. 예. 의미 없는 뉴스입니다. 이런 거. 예. 자, 뭐 공잘 맹잘이죠. 자, 미국에 의해 유럽의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 자, 보세요. 바닥권입니다. 진짜 바닥권이에요. 투매가 발생했고 바닥권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 나쁜 소식만 계속 전하고 있어요. 언론이나 작자들이. 자, 바닥권에 다가가니까 비관적인 리포트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루머를 장중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흔들려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찌라시 몇 개 내잖아요. 제가 5분 뒤에 제가 그거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 정도로 지금 찌라시의 영향력이 커져 있습니다. 투매니까. 국가증권 붕괴설은 뭡니까 대체 이 상황에서. 자, 이제는 투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지수 때 외국인도 쉽게 매도 못해.
예, 이분이 이제 맞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네요.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순매수 분석 결과 1100선 이하는 외국인도 주식을 많이 편입한 구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분석한 로직이랑 똑같죠. 환율 등을 감안할 때 매도에 따른 손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매도 안 했을 겁니다. 이때는 매도 피날레를 발생하려고 투매를 했던 거예요. 사실 결과를 알고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얘들이 이때 팔아 제낀 건 이때 매도 피날레가 발생할 때 외국인이 엄청나게 팝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잡아 끄는 거예요. 밑으로. 이 말이 맞는 말이었죠. 얘들도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팔아 제꼈던 겁니다. 코스피가 1050선 붕괴했다. 10번째 사이드카 발동. 이때 하락이 컸던 거를 보시면 기계, 철강금속, 건설업, 증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매가 발생하면. 코스피 세 자릿수 시대. 그렇습니다. 2005년이 종가 기준으로 최저였다. 근데 지금 이제 세 자릿수가 오는 게 아니냐. 위기가 진전되고 짧게나마 유동성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증시를 밀어올리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코스피 1100선 내줬다. 코스닥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답니다. 사이드카가 아니에요. 서킷 브레이커. 10% 하락하면 서킷 터지죠. 자, 지금이 주식할 때 시장 안정화 예상되는 시점에 활용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주식할 때. 세계 금융투자에서 워렌 버핏은 지금이 주식할 때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진짜 맞는 말이었죠. 이때 워렌 버핏이가. 근데 이때 다들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미친놈 진짜 저 다 됐네. 늙었네. 그러면서. 자,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향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 현재 주가를 봤을 때 따따라는 생각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맞는 말이죠. 이런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이런 뉴스 냈으면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진짜 이 사람. 왜냐하면 투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또 희망회로 태우고 있네. 그 전에 희망회로 태울 게 아니고 이때 태워야 돼요. 지금 시장은 공포심리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못하네요. 급했나 봅니다. 현재는 매도 타이밍이 아닌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1,5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지원 논의 중에 있으며 호재거리. 세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정말 맞는 말. 자, 그리고 삼성증권이 지금은 바닥. 투자자 그러면서 왜 파나? 이게 왜 설득력이 없어지냐면 이 맞는 말을 했지만 이 삼성증권이라는 뭐 투자사는 계속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바닥이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를 투자자들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면서 왜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겠느냐. 개인들이 빠져나갈까봐 겁나서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요. 아까 우리 매매 동향 봤잖아요. 그 계속 하락은 하고 있지만 기관은 사고 있었습니다. 외인 매도 규모 완화 기대. 괜찮은 리포트죠. 글로벌 펀드의 주된 고객의 선진국 금융사들이 신용 위기 속에 자금 회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의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매수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때 42조 팔았죠. 연기금이 코스피 네 자릿수 지키기 나설까라는 또 무의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당신이 연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 미증시 영향의 장 초반 혼조세. 미국 증시가 혼조세였대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혼조세랍니다. 미국 따라가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상위 8개 종목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별로였죠. 이런. 코스피 1000 이하 오래가지 않는다. 김영익 부사장.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자, 경제력이나 기업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 10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만 1000 이하에서 오래 있지 않을 것. 이거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1000을 깨면요. 더 투매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현재 주가는 내년 경기가 나빠질 것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코스피 적정 수준은 1500선. 맞는 말이었죠. 인내가 필요한 시기. 맞는 말입니다. 유가 하락과 경상수지 흑자 반전으로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을 거란 분석이다. 맞는 말이죠. 김영익 부사장님. 저 때 부사장이셨네요. 부사장까지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자, 코스피 1000, 코스닥 300, 환율 1400서 사투. 이 저고리에 바지까지 털린 금융시장.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자. 1000선. 코스닥은 300선. 지금 코스닥이 400에 코스피가 1400대죠. 자, 코스피 1000선 위협. 설 연속 사이드카 발생했어요. 코스피 1000선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도 중이에요. 자, 보세요. 1000선 무너질 때 이때 1000선이 지지를 보일 거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기관도 알고 외국인도 압니다. 그러니까 1000선을 붕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이게 보이는 거죠.
천선까지 가까이 가면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겁니다. 천선이 되니까 얘들이 프로그램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천선 지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 투매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윽박을 지른다는 뉴스입니다. 이거는 윽박을 지르고 있었어요. 자, 코스피 지수 1년 만에 반토막, 시총 560조가 증발했다.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죠. 예. 총이 아까 75만 원이 신고가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45만 원입니다. 반토막까지는 아니죠. 예. 삼성전자는 그나마 시장 하락률보다는 괜찮았다. 예. 10년 7개월 만에 지금 신저가라는 겁니다. 자, 그때 뉴스가 계속 나와요. 이게 장중입니다. 장중. 코스피가 950선도 붕괴했다. 코스피 940선도 붕괴했다. 코스피 930선까지 이탈했다. 코스피 외국인 2,800억치 순매도하고 있다. 자, 보세요. 이때 속이 보이죠, 이제. 속이 보이죠. 우리 결과를 알고 보니까요. 속이 보입니다.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1000포인트부터 폭락을 시켰습니다. 매도 피날레를 발생시킨 거예요. 애들 다 질려서 떠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게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의 투영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미 있는 라인, 우리가 만약 1000을 깬다, 1200을 깬다, 1100을 깬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세가 강화된다라고 하면 매도 피날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패닉셀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이 투매가 발생했어요. 이거 외국인 기관의 노림수입니다. 노림수. 확실합니다. 매도세를 키우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켜요. 계속 찌라시를 살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시의 바닥을 형성했었다라는 걸 체크하는 겁니다. 이 뉴스를 제가 한번 잘랐고요. 이때 뉴스가 많으니까. 자,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5% 폭락했습니다. 와, 이때 진짜 무서웠겠습니다. 진짜. 반토막 이상 난 종목도 23개나 됐다. 아, 미네르바 이때 미네르바 유명했죠.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코스피 2차 저점이 500이랍니다. 예, 이때 보니까 개소리네요.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가 코스피의 1차 저점은 820. 예. 비슷했네요, 이건. 2차 저점은 500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예. 이분 결국엔 깜빵 갔죠. 예, 과민 반응 조심하는 금융 당국. 자, 패닉에 빠지면서 패닉이죠, 이때.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 예. 근데 주무부처는 액션이 없다. 이거 좀 한심하죠. 이거 한심합니다. 예. 한심합니다. 그냥 시장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일 때까지는 얘들이 적극적인 액션을 안 취할 겁니다. 시장을 닫는다거나. 금융당국은 최근 들어 직접적인 부양책 발표보다는 시장을 달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 증시가 끝없는 추락. 예,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 이때가. 근데 뭐 이런 뉴스를 내고 있죠. 예, 국제통화기금, 자,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 자, 이게 정말 괜찮은 뉴스입니다. 괜찮은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악재로 보이겠죠, 이때는. 악재로 보이겠죠. 야, 진짜 다 망하는가 보다.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 오, 예, 이승우 연구원. 이분 자주 봤죠. 자, 코스피가 천선 밑돌면서 청산가치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죠. 밑돌고 있지만 아직 반등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예, 근데 그 반등 가능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증시 하락이 고점에서 멀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최근의 하락은 저점에서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 예. 이 말 좋네요. 예, 이 말 좋네요. 저도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자, 코스피 금리나 기대감 등으로 강보합. 강보합이라. 자, 이게 역사적인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자,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전환. 자, 저점 때 거래량이 터질 때 그 사이드카가 터졌지만 이렇게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강보합이에요. 양봉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때 도지가 떴다는 거예요. 거래량에 실린 도지. 예, 반등 신호죠. 원달러도 떨어졌고. 자, 금리 대폭 인하에 환율 폭등했다. 최악의 시장 반응. 자, 보세요. 바닥에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완전 최고 바닥입니다. 지금 여기가. 금융이나 약발은 시간용, 코스피 하락 반전. 진짜, 예. 최고 바닥에서 또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중 900선 붕괴, 사이드카 발동. 자, 코스피 920선 회복, 낙폭 축소. 자, 프로그램 매매 규모는 예, 순매도로 돌아선 상황. 자, 투매를 발생시켰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거래량 5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약간 요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완전 바닥을 찍은 날. 그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 선물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였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물은 미래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미래가치인데 미래가치가 쌌는데 이때 당시에 사상 최고치였다는 건 사상 최고로 쌌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최저점일 때 발생한 소식이나 매매 동향은 페이크였으면 알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날까지 선물 매물 매도 폭탄을 했는데 진짜의 저점에서부터 선물 매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엄청나게 박살을 내놨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900선은 안 깼네요. 신기하게. 자기들도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뉴스였죠.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600억 달러를 했답니다. 이때 당시에 2008년 10월 30일에 한미 통화 300억 달러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우리가 본 게 지금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봤고 반등을 해요.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때 통화 스왑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반등을 했는데 다시 전저점까지 갑니다. 여기도 좀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바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예, 이때 전저점 근처까지 가서 이때 공포가 심했겠네요. 아무튼 이때고 거래량이 좀 올라왔어요. 이때. 자, 뉴스가 어떻게 떴냐 하면 이거 데일리 영상에서 보셨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또 널뛰기, 미증시에서 웃다 루머에 울다. 루머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CN그룹 파산. 결국에는 전저점 다시 형성하는 게 CN그룹 그 워크아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세 분석하면 나오겠죠. IMF 통화기금 구제금융은 루머였죠. 예, 루머로 왔다 갔다 했다. 여의도 증권가가 사이드카의 계절. 예. 사이드카가 엄청 많았죠. 예, 6번, 8번. 코스닥은 3번, 10번. 13번이랑 14, 코스피 14번에 코스닥 13번입니다. 한미 통화 수합 체결. 예, 괜찮았다. 코스피가 질주했다. 한때 10%. 역대 최고 폭등했대요. 이때 째려보고 있던 놈들이 많고 외국인 기관도 엄청나게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철강주가 14% 넘게. 자, 반등 때 철강주가 엄청 올랐다. 체크하시고요. 의료정밀과 기계, 증권, 건설주. 예. 반등이 최고조일 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튀어 올랐다를 체크하시고 코스피가 7일 만에 장중 1100 돌파했다. 사이드카 발동. 예.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세. 자, 보세요. 얘들 이제 사들이고 있죠. 바닥인 거 아는 거예요, 얘들은. 왜냐하면 쟤들이 바닥을 형성하거든요. 증시가 공포의 턴을 벗어났나. 예. 김영호 재정전략연구원장. 예. GDP 성장률 떨어지는데 디플레 국면을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대요. 아, 화나네요. 예. 또 보니까 화나네. 예. 700까지 밀린다고 우울한 전망을 내놨대요. 예. 이건 뭐 하시나, 지금. 진짜. 코스피 다시 암담한 현실로 4% 급락 출발. 예. 아이고, 그러세요? 예. 이런 뉴스는 이제 대단한 뉴스란 거죠. 증시 변동성 확대로 추가하라고 우려 커져. 예. 그렇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딴 소리 하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 1050선 무너졌다. 예. 금융시장 덮친 디플레이션,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 예. 이제 슬슬 또 위기론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입증되고 있다. 자, 향후 상승 움직임은 별도로 분석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상승할 때. 나쁜 소식만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야 되는 애들이 그 개인 투자자가 사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지들이 막 몰래 사고 싶어 하지. 예. 결론을 내려야겠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전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외국인은 42조를 팔았습니다. 42조를 팔았고, 자, S&P 500은 43% 정도 떨어졌고요. 그 금융위기 때 S&P 500이 43%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는 54%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지금 현재 40%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4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급으로 폭락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14% 정도의 폭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하이는 70%, 얘들은 뭐 오늘 내일 했죠. 달러 인덱스 14% 정도 올랐고, 원달러는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위안은 뭐 하방 영향성이 좀 있었고, 자, 지금 현재 커머디티스랑 WTI 오일도 떨어지고 있죠. 우린 거의 지금 23불 정도 하죠. WTI. 자, 금값은 폭등을 하지는 않았다. 금융위기가 와도. 자, 이건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최고점이었고 쭉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증시 낙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때 최고점 때. 고점을 갱신한다.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 인하는 호재다. 업황이 확장한다. 외국인이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자, 쭉 떨어지다가 이제 단기 저점이에요. 서브프라임 불안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MBS로 고소했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분할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론사에서. 그 증권사에서. 이때 수치도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으니까 뭐 캡처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이때 반등 후에. 외인 기관 매수 의견을 계속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우량주를 막 추천하고 있습니다. 황제주가 온다 이러면서. 전저점이 붕괴됐어요. 이때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유가가 급락했어요. 허위 시황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부터.
뭐 한국을 사야 된다. 한국은 저평가돼 있다 이러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어요. 환율이 폭등합니다. 여기서부터 폭등하고 환율이 뭐 폭등하죠 이렇게. 주가 급락합니다. 이때부터 급락을 시작했고 호의 시향이 또 계속 나와요. 한국 싸다. 예.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악재 해소다. 뭐 이러면서 패닉셀이 발생했어요 이때. 예, 신용 위기가 온다. 사람들이 뇌 정지가 옵니다. 희망 회로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바닥권이었습니다. 이때도 바닥권이었어요. 1400. 지금 지수가 이까지 떨어져 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와 있죠. 예, 이렇게 와 있죠. 그래서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 본전일 겁니다. 본전일 겁니다.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도 수익권이고요. 그러니까 이권에 샀으면 바닥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를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자, 악재 호재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재는 현재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어요. 현재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왔고 앞으로 나올 악재는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거. 자, 확진자의 증가세가 확대된다. 뭐 이런 악재가 있을 수 있겠죠. 변종이 지속 발생해서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악재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 한국의 CDS 프리미엄 이거 부도 채권입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자,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다. 라는 악재가 또 발생할 거고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온다. R의 공포, D의 공포. 하이힐드 채권 파산 위기. 이게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떠올리고 다 패닉스 할 겁니다. 진짜. 파산 위기라는 게 나와야 돼요. 파산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음모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IMF 구제금융 루머가 돌 겁니다. IMF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도 학을 떼죠. 지금은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지 바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이런 진짜 루머가 살포되면 사람들이 흔들릴 겁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락된다. 네, 요런 뉴스. 도쿄올림픽이 연기된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지금. 호재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확진자 감소세다. 네. 치료제가 개발됐다. 통화 스와프를 추가 강화했다. 뭐 마통을 무한대로 뚫었다. 약간 무제한 수합이 있죠. 우리 지금 캐나다랑 뚫었잖아요. 캐나다랑 무제한한 것도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미국이랑 무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너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뭐 달러가 필요하면 좀 어렵겠지만 외국인 매수로 전환했다. 원유 감산이 타결됐다. 사우디랑 러시아가 지금 치킨 게임을 시작했죠. 증시 안정자금을 투입한다. 단기 호재가 됐죠.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약간 이런 호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포의 사라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는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은 펀더멘트로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느려졌지. 사스의 사례입니다. 예, 이렇게 됐고 중국 입국 자 수 줄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됐다. 이게 한 분기에서 2분기 정도 걸렸다라는 거고요. 자, 코스피 차트랑 팬데믹이 발병일이 이렇게 움직였다. 예,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고요.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죠.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게 터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뭐 의미 없었고요. 메르스 예, 이렇게 됐고 최고점 형성하고 그 뒤에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까지 자, 이까지 왔죠. 이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현재. 자, 그리고 이때까지 공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IMF 때 60% 떨어졌어요. 예, 리먼 브라더스 때 이 수치가 잘못됐네. 예, 54% 떨어졌습니다. 54%. 이게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래요. 자, 이때는 그리스발 그 금융위기 때입니다. 20% 떨어졌고 약 20% 넘게 떨어졌겠죠. 고점이랑 저점하면.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좀 붙여놓은 지 오래됐네요. 지금 40% 떨어졌습니다. 40%. 이거 바꿔야겠습니다. 오늘. 자, 금융위기급 하락. 올 것이 온 건가? 예. 이렇게 하락할 때 샀는 게 지금 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의 두 얼굴이 있어요. 자, 이때 하락 이후에 245% 올랐습니다. IMF 때. 자, 이때도 하락 이후에 103% 올랐어요. 2배 올랐죠. 자, 이때도 그리스발 금융위기 때 하락 이후에 13%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오르면 뭐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거겠죠. 많이 떨어져도.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이랬고요. 오른쪽이 팬데믹 공포.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그냥 멍하니 지켜보세요. 좌우를. 매지가이에서 보세요. 이렇게. 매지가이. 할 줄 아세요? 지금 매지가이에서 보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우린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